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던 그 친북 인사 한 사람이 영부인 몰카 공작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친북 목사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함정 몰카 행각을 벌려온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재형이라는 인물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수차례 북한을 왕래한 최 목사는 평소 북한을 옹호하며 미국 등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재미교포인 최재형 목사는 개신교를 전파하는 통일운동가이자 대북 활동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럴까 싶습니다. 자유통일을 운운하는 등 최 목사는 북한의 자주통일 전략전술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우리 보통 주사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이 고향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동향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아버지를 운운하면서 부친을 운운하면서 접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몰카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입니다. 자, 경기도 양평이 고향인 최 목사는 1995년 대북 사역 통일운동을 위해 미국으로 도미합니다. 그리고 1998년 미국에서 사회단체인 NK비전 2020을 설립합니다. NK라고 하는 거 보니까 노스코리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우리나라와 북한을 왕래하면서 종교, 역사, 언론, 경제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북 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활동인지 간첩 활동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교계 신문에 소개된 최 목사는 대한예수장로회, 그러니까 합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총회 남가주 노회라고 하는데 거기 소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남가주 노회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가주 노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 폴로신학교, 다음에 선교대학원 박사, 미주 장신대학교 대학원, 미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등을 다녔다고 하는데 역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대학원 참 많이 다녔네요. 자, 책도 썼습니다. 주로 2015년부터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것을 토대로 교회와 종교기관들을 찾아다닌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교회를 가다, 다음에 북녘의 교회를 가다, 다음에는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냉면, 북한 바로 알기 백문뱉다, 다음에 북한 다름을 만나다 등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최 목사는 자신이 집필한 저서들을 통해 북한은 정당한 나라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북녘의 교회를 가다에 여는 글, 그러니까 서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는 글에서 최 목사는 왜곡된 반북 보도를 일삼는 친미 사대주의 성향의 수구 언론 매체들과 미국의 시각에 의해 해석된 날조된 대북 정보들을 제공해온 역대 정권들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그동안 북한을 철저히 악마화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화한 것은 지금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몰카 시기를 차고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좀 악마화하고 있다는 것인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반미 친북 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죠. 위에 그 내용을 쭉 봤을 때 반미 친북 노선이 분명한데 본인은 반미 친북의 노선이 북한 노선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죠. 평화활동, 통일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계속 보겠습니다. 통일뉴스 연재 보도, 북한의 교회를 찾아가다 해서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고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읽었던 황석영 작가가 북한을 방문하고 쓴 사람이 살고 있었네, 방북기에서 본 내용 그대로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미 오래된 책인데 아마 이것이 1990년대 초반쯤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최재형 목사 글을 접하고 있자면 정신세계의 성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이 이토록 인간의 성장을 멈출 수 있다는 생각에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이 양반 나이가 61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1980년대 반제 반미 통일운동 학생운동권 시각 그대로 박제된 채 굳어져 버린 느낌이랄까요.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성장 과정에서 어두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혜택 속에서 자랐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적대시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이들을 보고 있으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자유와 민주라는 단어 속에 이 두 단어 속에 관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와 민주를 내걸고 공산혁명을 획책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영부인에 대한 몰래카메라 함정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재형 목사를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최재형 목사는 대한민국 개신교를 향해서 미국식 자본주의에 찌들어 성공지상주의와 성장제일주의,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이 판을 치는 가운데 온갖 분쟁과 추문과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부 남한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가짜 교회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쟁과 추문 그리고 탐욕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의 문제일 것일 텐데 남한교회로 북한에서 언급한 것은 북한교회의 우월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 목사는 북한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북한의 인민들이 미국식 기독교를 철저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왜 민족주의적 기독교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역사적, 문화적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80년대 기독 청년들에게 유행한 민중신학 이론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투쟁 뒷짐승가 되었던 그 바로 민중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의 교회가 민족주의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3.1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재형 목사가 말하는 북한 교회의 민족주의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사는 수많은 역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 천황과 바로의 포갑에 시달린 민족, 그리고 8.15 해방과 출애굽의 기적, 남북의 분열된 상황까지도 두 민족의 흡사한 역사적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구약 성경은 선민이라고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유대 민족들만을 위한 독점적인 신앙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요나 같은 선지자들을 내보내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신이 아닌 이방 원수들의 나라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구약 시대부터 기독교는 민족주의가 아님을 드러낸 그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반미, 반제, 민족해방 노선에 따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민족주의에 갇힐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히려 민족을 초월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민족주의와 유니버셜리즘을 품을 때에 온 나라가 함께 진정한 샬롬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목사의 책 바로 알기 백문백답에서는 독재 국가의 전형인 북한의 3대 세습을 두고 후계자는 혈통에 의해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느냐에 따라 인민에 의해서 추대되고 수령에 의해서 낙점되는 것이 원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를 설출함에 있어가지고 추대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 제도에 의한 투표만이 민주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인민 전체에 의해 추대되고 수령에 의해 낙점된다는 것이 시족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제도이지 국가 단위에서 채택할 제도인가 싶은데 최재형 목사는
인민에 의해 추대되고 수령에 의해 낙점되는 제도가 마치 선거 제도에 의해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재형 목사는 2020년 한겨레와 인터뷰한 최 목사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에 밀리던 미군이 전세를 역전시킨 용문산 지평리 전투에서 다친 모친을 위해서 통일운동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미군 폭격으로 남한강변 고향 마을도 쑥대밭이 됐다면서 모친 가슴에는 포탄 파편 10개가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친은 늘 가슴 부위가 짓무르고 고통스러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 말은 모친 가슴에 박힌 포탄 파편 10개는 미군 폭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미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친의 고통은 미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남침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편향된 시각이죠. 최재형 목사는 선정도 목사 기점 학술 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매년 선정도 목사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최재형 목사는 또 선정도 목사가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오해 갇혀 있을 때 구출해줬다는 이유로 북한에서도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정도 목사는 그러면서 최정도 목사가 아니고 최재형 목사는 그러면서 남북이 다 존경하는 손정도 목사는 통일운동의 아이콘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정도가 아니죠. 손정도. 자꾸 제가 헷갈리는데 손정도 목사에 대한 자료를 제가 검색해 보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최재형 목사의 정체성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손정도 목사가 김일성을 옥에서 구출했다는 것과 북한에서 추앙받는다는 것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북한을 자주 오갔던 최재형 목사는 2018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인 KCCK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최재형 목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최재형 목사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NCCK 측은 2018년 6월 14일 좀 된 사건이죠. 서울 강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목사는 미국에서 남북 화해를 위해 일한 목회자라면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 그 자체는 국가보안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한 목적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라면서 마치 공안기관에서 간접 혐의를 씌울 것 같다는 뉘앙스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벗어나는 거, 역선전하는 거. 메카시즘 공격을 받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공공연한 종북 활동을 평화 통일 자주 통일 운동으로 선전할 수 있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적인 통일 운동가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기자회견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들은 최재형 목사의 반복은 남북 및 해외 동포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고 해외 교포로서 자유로운 여행을 한 것이라면서 평화와 협력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하고 민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최재형 목사는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북한을 드나들면서 평화 통일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텐데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을 왕래하는 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적 행위, 간첩 행위를 할 때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습니다. 최재형 목사 말대로 평화 통일 운동을 하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더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반국가 행위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재형 목사가 KCCK와 같이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KCCK가 아니고 NCCK입니다. 제가 잠깐 잘못 봤습니다. NCCK 관계자는 2014년 7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이석기 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년을 구형한 검찰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NCCK 측은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를 정치화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편을 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북한을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우매한 행위라고 반대했다. 이렇게 지금 NCCK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반도에서 정쟁을 좀 유발하고 있다. 이런 북한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친북이고 종북회의가 아닙니까?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아울러 NCCK는 2016년 실행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채택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그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계 안팎에서는 이 평화조약안은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과 같은 것이고 미군 철수를 목표하고 있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CK,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NCCK는 교계 안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교계입니다. 이 교계가, 이 단체가 그러니까 한국기독교교회 연합회죠.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옹호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정말 관용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숙한 국민의식이 절실할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